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윤영입니다. 저는 뼈 정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녹화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은 직업 중에서 의사라는 것을 선택할 때 많은 고민을 했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5가지 일 중에서 하나가 의사였습니다. 운동선수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컴퓨터공학과도 가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하고 싶었고, 이론 물리학자가 돼서 핵무기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해보고 나서 돌아와서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아픈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의사가 좋겠다고 해서 저는 의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막상 의대를 와서 봤을 때 저처럼 이 만성적인 통증에 대해서 잘 배우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대퇴골 골절과 그 다음에 뇌출혈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운동을 하면서 이제 수많은 골절들을 겪었는데요. 재활의학과와 그 다음에 신경과와 그리고 정형외과와 이런 과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때 당시에 과를 선택할 때 어떤 과를 해야 될지 본과 3학년까지 망설이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도 한번 실습을 가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정형외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정형외과에서는 수술뿐만이 아니고 환자의 재활에도 관여를 하고, 그리고 환자의 전반적인 케어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죠. 단지 재활만 했을 때는 우리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신경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좀 직접 외상이나 그리고 만성적인 통증에 대해서는 좀 다루지 않고, 너무 통증만 보게 됐을 때는 운동 손상이나 그다음에 스포츠나 이런 관심도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좀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런 만성적인 통증과 그리고 나머지를 또 운동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정형외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좀 질환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질환이라는 것들이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은 좀 굉장히 작을 때는 간단한 물리치료만 해도 되고, 아니면 운동치료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질환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거를 토대로 오늘의 한번 주제를 제가 정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는 50대에 호발하는 이제 어깨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환자 중에서는 남자보다는 조금 더 여자가 많고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도 많지만 보통 정형외과 주 환자들은 좀 여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주짓수나 혹은 이런 스포츠 활동들, 야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혹은 축구도 있죠.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면서 어깨 쪽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이런 외상으로 인한 어깨 통증과 그 다음에 50대의 어깨 통증은 좀 다르게 됩니다. 먼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류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20대, 30대에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것과 50대의 질환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50대에 특히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45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여성은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즉 완경기 혹은 이제 폐경기로 가는 길로에 서게 되는데요. 45세에서 55세 사이에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그 변화라는 거는 남자라면 모두 저도 같은 정형외과 의사도 물론 그걸 겪어보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나이 때 병원으로 오는 여자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되면서 수면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른 거에 앞서서 잠을 못 잔다 그러면 그런 모든 통증의 원인은 잠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50견이나 다른 질환 같은 것이라고 해도 잠을 자지 않는 상태에서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점, 수면에 대해서 넘버1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시 정형외과 주제로 백해서, 정형외과에서는 우리가 수술로 많이 가는 거는 50견, 그리고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먼저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50견의 차이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요. 50견은 저희가 최근에는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하지 않는 질환이 되고 있어요.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부분 파열부터 완전 파열, 그리고 각각의 사이즈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수술과 가깝다는 점 꼭 명시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석회성 건염이 있죠. 많은 분들이 대체 정형외과에서는 엑스레이를 왜 찍죠? 혹은 또 MRI 찍으면 CT 안 찍어도 되고, 그 다음에 MRI 찍으면 엑스레이 안 찍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하시는데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분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골절로 인해 가지고 어깨가 통증이 있었던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런 부분에 석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시대 때 가장 많은 것은 좀 이전에 비해서 다른 통증의 양상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십견과 좀 회전근개 파열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십견이라 하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즉 1차성 혹은 2차성 오십견으로 나뉘는데요. 1차성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에 있어서도 먼저 대증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통증 치료를 하게 되고 통증 조절을 하고 각도를 만들게 되는 건데요. 이 통증이라는 게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오십견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요 라고 말을 하시는데요. 이거보다는 내 팔을 가슴에 딱 붙이고 몸통에 붙인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돌렸을 때 위에서 각도를 보면 양쪽이 대칭적으로 가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 각도에서 한쪽이 잘 안 간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오십견의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올리는 게 잘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뒤로 돌아가는 것들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자가 테스트로 내가 팔이 좀 잘 안 돌아간다, 이거는 오십견의 시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십견의 가장 넘버원,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은 결국은 통증 조절인데요. 우리가 무조건 이 바깥에 가가지고 돌리는 거 운동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원래는 작업치료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이 어깨의 관절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내가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거지로 돌리게 돼서 각도를 만들게 되면 오히려 힘줄이나 이런 부분에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즉 1차성 오십견이 2차성 오십견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차성 오십견은 이런 오십견이, 즉 각도가 안 나오는 이 두 가지 각도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 각도가 안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안 나오는 건데요. 1번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외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대 손상이나 혹은 여기 관절에가 피가 찬 다음에 굳어서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나머지로 봤을 때는 회전근개 파열이 된 상태에서 많이 움직이니까 진물 같은 게 나와가지고 고정이 돼서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석회 같은 것들이 있어서 2차적으로 또 오십견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목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외에 많은 경우가 있지만 방금 말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꼭 배제를 해야 되는 원인들이 되겠죠. 이렇게 2차성 오십견과 1차성 오십견에서 우리가 차이를 분류를 해봤는데요. 1차성 오십견은 무조건적으로 먼저 넘버원이 우리가 통증 조절을 하면, 우리가 2차성 오십견에서는 넘버원이 뭘까요? 원인을 파악하는 거죠. 그 원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 많은 분들은 그냥 엑스레이 찍고 진단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하면 된다, 어떤 운동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절대적으로 그걸 믿지 마세요. 왜? 우리가 사람마다 통증이 극심한 사람들은 오십견만으로도 일상생활이 안 돼요. 아예 어깨를 못 움직이고 오거든요. 그 다음에 석회가 있어서도 그렇게 오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여성 환자들 경우에 50대 우리가 여성 환자들에서 이 통증이 어느 정도라고 표현을 하냐면, 선생님 애를 제가 더 낳을래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즉 이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애 낳는 통증보다 훨씬 심하다라고 여자 환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참을 수가 없는 통증이라는 거죠. 이렇게 석회성으로 생기는 오십견과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근개로 파열로 인해서 생기는 오십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엑스레이를 먼저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2차적으로 초음파를 확인을 했을 때 대부분이 감별이 됩니다. 이때 회전근개 파열이 있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사이즈가 좀 작아요. 이런 사이즈가 작을 때는 보존적인 치료로 치료가 잘 된다는 점, 이 부분을 명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석회가 있었을 때는 그 석회가 왜 생겼는지, 석회라는 거는 힘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힘줄 중에서 한 곳이 손상이 되거나 혹은 피가 잘 안 가거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손상이 되고 나서 나머지 힘줄만 이동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이 석회가 없게 되면은 힘이 잘 가해질까요? 잘 가해지지 않겠죠. 그러면 이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4개 중에서 하나가 빠졌으니까 25%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가 빠지잖아요. 25는 100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 부분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전체를 덮어버려가지고 전체를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 한 부분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회전근개 파열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뒤쪽을 가면서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층이 이렇게 있는데 층에서 우리가 약간 표층부터 심층까지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층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우리가 관절 내에 있기 때문에 잘 낫지 않아요. 그리고 인대와 관련된 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술과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가운데 있는 점은 초음파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숙련된 사람만이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최근에 환자가 제 병원이 인천에 있는데 서울에서 와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16번 주사를 맞았대요. 16주 동안. 그리고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오지 말라 그랬대요. 그럼 환자는 아프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치료를 잘 했겠지 하고 저는 믿고 치료를 한 거죠. 왜 스캐플라 디스카이네시아라고 그래가지고 견갑 관절 운동 이상증이 보여서 이런 부분을 치료를 했는데 계속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고 들어갔더니 안쪽에서 인트라 서브센스 테어, 즉 뇌측에 있는 힘줄 내에서 찢어진 게 있었던 거죠. 사이즈가 굉장히 컸어요. 1 곱하기 0.5cm이라고 저희끼리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면은 혼자서는 잘 낫지 않아요.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지금 2주가 됐는데 환자는 지금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즉 찢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안쪽은 잘 치료가 안 되지만 이 부분은 발견하기 어렵지만 그리고 이 부분은 잘 치료가 된다는 점. 발견하기 어려운 건 발견하면 치료가 잘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인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된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명심하고 계시면 좀 더 조급증이 나지 않겠죠.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했을 때는 종류가 우리가 깊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자, 이 외에도 회전근개 파열에서는 우리가 이 길이가 있는데요. 또 길이가 앞에서 뒤에까지, 그 다음에 좌에서 우까지 이거를 보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길이를 재게 됩니다. 이때 1cm가 되느냐 안 되느냐, 1cm 미만일 때는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요. 6개월까지 치료가 했을 때 잘 안 되면은 다른 치료, 뭐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cm가 넘어간다, 사이즈가 3 곱하기 3cm가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거의 수술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잘 치료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때는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50대 여성에서는 꼭 수술에 대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물론 수술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수술이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5cm 이상이 됐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레커멘드 해야 되죠. 그냥 엑스레이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환자가 움직일 때 어깨가 잘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어깨를 들어보라고 하면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가성으로 마비가 왔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뭐 의학용어로는 슈도 파랄라이시스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무조건 병원을 가가지고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과 50견과 여러 가지 막 섞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2차성 50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은 경우가 많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이 먼저 생겼을 때 약간 증상이 어떠냐면 팔을 올릴 때 약간 이렇게 올릴 때 좀 뻐근한 느낌이 든다거나 끝까지 했을 때 소리가 들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때 먼저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50견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과 다르게 50견이라고 해가지고 50대 오는 건 아니에요. 50견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착성 활액망염이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절막이 이렇게 꼭 조여가지고 그 고무줄이 사가버린다는 표현이 있죠. 고무줄이 사가가지고 이 자체가 잘 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가버린 고무줄을 주사를 한번 빵 놔가지고 바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통증 조절을 하고 천천히 늘려야 돼요. 근데 3개월에서 6개월 치료를 해도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취를 하고 조금 더 움직임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매니플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MUA, 마취하 우리가 관절 가동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외에도 관절경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관절막을 수술을 해서 늘려주는 수술 방법도 있는데요. 그 이전에 보존적인 치료 방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가 그런 부분을 알고 미리 대처를 한다 그러면 50견을 넘버원은 안 오게 하는 거고요. 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치료하는 원칙들을 단계별로 해나가게 됐을 때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넘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약간의 증상이 왔을 때 병원을 가거나 좀 확인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어떤 게 내 원인인지 그리고 내 진단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뼈 정결자 윤용현이었습니다. 자, 넘버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꼭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